네, 안녕하세요. 어슴새벽입니다. 네, 전체 공개 방송은 굉장히 오랜만인 것 같은데, 구독자분들 모두들 다 잘 지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랜만에 시장도 조금 이제 약간 이제 오르는가 싶더니 조금 조정이 있고 이래서 약간 지치시기도 할 것 같고, 그리고 또 전체 구독자분들하고 이 이야기를 나눈 지도 꽤 되는 것 같아서 방송을 오랜만에 하게 됐습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뭐 아주 길게 장황하게 이야기 드릴 내용은 없고 좀 주요하게 현재 시장 상황 흐름하고 한두 개 정도 기사 보고, 그리고 중국하고 러시아, 그리고 뭐 리플이라든지 비트코인이나 이런 전반적인 암호자산 시장이 어떤 식으로 전 세계 판세가 흘러가는지 제가 보고 있는 뷰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이야기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우선 비트코인 지금 이제 한 4,900만 원 정도 이 선에 와 있는데, 제가 보고 있는 뷰는 여기 뭐 계속 가다가 이렇게 좀 내려오고 또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뭐 수일 내로 또 해가지고 다시 이 50일 선인데 이 보라색 선이 다시 위에 올라타고 좋은 흐름을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너무 지루하고 그러실 수 있는데, 늘 제가 계속 뭐 이런 구간 때도 전체 공개 방송을 했었고, 이때도 제가 굉장히 기회의 순간인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이제 시즌 종료라고 전 생각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지금 이때도 제가 시즌 종료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드렸고, 그래서 역시 지금도 같은 뷰예요. 지금 뭐 이렇게 내려왔다가 좀 뭐 데드캣 바운스로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간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건 뭐 각자의 생각은 거기까지는 제가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뭐 제가 보고 있는 뷰는 암호자산 시장이 계속해서 암호자산이란 새로운 부해바군이라고 그 이야기 드리고 있는 것처럼 결국에는 여기에 돈이 담겨서 커질 거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적으로 계속 뭐 돈이 찍히고 또 뭐 금리 인상을 한다고 뭐 하긴 하는데, 이게 금리 인상을 좀 한다고 인플레이션이 잡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지금의 인플레이션은 사실상 물류 대란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오는 인플레이션, 물건들의 가격 폭등이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좀 물류 체인 서플라이 공급망이 좀 정상화가 되고 나면 어느 정도 잡힐 것 같아요. 그래서 금리 인상도 역대 금리 인상을 하고 나서도 주식시장이나 이런 올랐던 역사가 더 많아요. 정확히 모르겠는데 7, 8할 정도 가까이는 금리 인상이 되었어도 올랐던 사례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금리 인상이다, 그리고 또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다, 이런 것들에서 여러분들이 너무 언론이 말하는 금리와 전쟁에 대한 이 프레임에 짜여진 거기 속에서 여러분들이 갇혀서 생각을 하시면 이 투자 시장에서 살아남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비트코인 하드포크, 비트코인 캐시 하드포크 사건으로 프레임을 짜서 폭락이라는 걸 만들어냈었고, 이때 어거지로 뺀 거죠. 어거지로 결국에 그렇게 해갖고, 사실 지금 돌이켜보면 비트코인 캐시 하드포크 사태가 뭐가 그렇게 대단해서 가격을 이렇게나 50% 가까이 빼서 한 6개월 동안에 이 트랩을 만들었을까요? 그게 결국에는 다 명분이고, 또 시장을 그들을 좌지우지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모든 언론들에서 프레임에 갇히지 않는 연습을 이제 하셔야 되는데, 구독자분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어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오랜 방송 동안 계속해서 이야기 드렸던 내용이기도 한데, 오랜만에 여러분들이 또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니까 또 잊으셨을 것 같아서, 프레임에 갇혀서 이제 계속해서 가령 뭐 리플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또 소송 이슈에만 해서 뭐 변호사가 어떻게 되고 왔다 갔다 하고 뭐에 빠져 계시면 결국에 그것도 전 프레임에 갇히는 거라고 보고, 비트코인이나 암호자산 시장도 우크라이나 전쟁 뭐다고 하면 그것 때문에 전쟁이 나면 폭락을 할 것 같으니까 팔아야 될 것 같고 계속해서 마음이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프레임에서 자유로워져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 전반적인 시장이, 암호자산 시장이라는 게 왜 태동을 하고 암호자산 시장이 결국에 미래의 부해바구니가 되고 돈이 지금 다 바뀌는 세상으로 가고 있잖아요. 정말 달러가, 우리가 태어난 이후로는 달러가 전부인 세상에 우리가 살았지만, 달러가 최고의 돈인 세상에, 하지만 달러도 근본이제가 파기가 되고, 또 1970년대쯤에 파기가 되고, 완전히 이제 담보물이 없는 형태의 종이화폐가 되고 나서 또 시간이 한 50년 정도 흘러서 지금 이제 거의 달러의 힘이, 기축 통화의 힘이 이제 점점 끝나가는, 이게 기존에 우리가 시스템 상에서 현대에서 쓰던 이 돈들이 끝나가는 시기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암호자산이라는 쪽으로 돈이 바뀌고 있고, 은행들도 다 이쪽으로 뛰어들고 있고, 선진국들의 금융기관들은 뭐 웬만한 금융 초기업들 같은 경우 대부분 다 암호자산에 투자를 하고 있고, 그럼 이제 후순위로 같은 경우도 한국의 이제 그런 금융기관들도 이제 또 들어가고 있고, 그래서
뭐 올해 아니면 내년쯤 되면 국민은행이나 뭐 웬만한 신한은행 이런 데서도 비트코인 관련해서 우리가 보관을 해주고 그리고 수탁 서비스를 해주고 이자도 주는 이런 서비스들이 오픈을 할 거라고 봐요. 그래서 결국에 그런 시대로 우리가 가고 있는 와중인데 계속해서 우리가 프레임에 갇혀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면 폭락을 하면 어떻게 된다. 계속해서 그러잖아요. 이때도 이 코로나 때도 돌이켜보면 정말 이게 며칠이냐면 여기서부터 진짜 그렇게 오래 길지도 않아요. 한 여기서 복구하는데 한 2달째 안 되는 기간에 폭락을 했다가 다시 온 거예요. 그러면 사실상 이때 구간에 샀으면 그죠? 이때부터 해서 2달이라고 했으면 대충 아래까지 안 잡고 여기까지만 잡아도 50% 거의 할인된 가격으로 이때 투자를 할 수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도 정말 전 세계 유례 없는 인류가 겪어보지 못한 완전 팬데믹 바이러스가 터졌다 해가지고 뭐 치살도 엄청 나고 그래서 모든 게 다 셧다운 되는 때였는데 전 세계적으로 이때 엄청난 기회였잖아요. 근데 이때도 프레임에 갇혀서 사람들은 그 거래량 터진 거 보이시죠? 업비트에서도 전 세계적으로 다 자산을 팔고 사람들이 떠났죠. 그러면 이때 거래량이 터졌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이 대중들이 팔고 나가는 패닉 물량을 누군가 받아갔기 때문에 그 거래가 체결됐으니까 거래량이 터진 거잖아요. 그럼 누군가 여기서 다 받아간 건데 그러면 이때 개인이 받아갔냐고 하면 일부 아주 똑똑한 개미는 받아갔겠지만 대부분은 자본가들한테 넘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에 프레임을 짜고 이때 물량을 던지게 만드는 것들 그런 것들이 대부분 반복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 여기 때는 시즌 종료라는 프레임을 짜가지고 사람들한테 이제 암호자산 시장의 시즌이 종료된다는 프레임으로 많은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고 지금은 또 우크라이나 사태라든지 금리 인상이 되면 정말 자산시장은 다 망할 것 같은 그런 프레임을 짜잖아요. 그래서 계속 그거에 갇혀 계시지 말고 프레임에서 벗어나서 자유로운 사고, 그러니까 생각에서 딱 틀을 깨고 나면 되게 자유로워지는 거죠. 프레임의 한계를 벗어나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투자 시장에서 프레임에 갇힌다는 게 정말 얼마나 위험하고 그리고 투자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요인 중에 하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신다라고 하면 지금의 이 순간도 여러분들한테는 이런 때 그리고 뭐 코로나 때 뭐 이런 때 모든 순간이 엄청난 기회의 순간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자주 이야기 드리잖아요. 기회의 순간에는 증명할 수 없다고. 그러니까 이럴 때 엄청난 기회인데 이때 사람들 뉴스에서는 다 언론에서는 다 망한다, 자산시장 망한다, 막 엄청난 전 세계 코로나로 진짜 말도 못하는 피해가 될 거다라고 했는데 한 달 만에 복구를 했잖아요. 2달 만에. 근데 이 기회의 순간에는 누구도 사실 증명할 수 없어요. 그 기회의 순간에 자꾸 증명을 요구하면 답이 안 나오는 거죠. 이때가 왜 기회냐, 이때 50% 할인된 가격이 왜 사야 되냐고 계속해서 물어봐야 누구도 답해주지 않고 그 확신은 자기한테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공포의 구간들, 이런 때 다 여러분들 스스로 이때는 증명할 수 없구나. 그러면 이때가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포를 느끼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싼 거고 그렇기 때문에 나한테 기회가 있는 거다. 라고 해야지 공포하고 기회를 늘 같이 존재한다는 거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공포의 순간에 기회가 있다라는 것 자체를 공포가 없어야지만 난 기회를 잡고 싶어라고 하면 거기서부터 이제 부조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공포의 순간에 기회가 있는 건데 모두가 공포를 느끼니까 나한테 기회가 있는 거잖아요. 남들이 안 가져가니까. 근데 공포의 순간에 확신을 달라. 공포의 순간에 안정감을 얻고 싶다. 공포의 순간에 뉴스를 확인해서 진짜 안전한 걸 확인하고 싶다. 그럴 때는 이미 기회가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회하고 그 증명을 동시에 자꾸 찾으려고 하는 게 일반적인 대중이 하는 투자 패턴이고 그냥 여러분들은 공포의 순간에 늘 기회가 함께하고 공포에 있기 때문에 대중들이 이거를 잡지 않기 때문에 나한테 기회가 있다라는 어떻게 보면 아주 당연한 건데 사람들이 잘 생각을 못해요. 그래서 모두가 오른쪽으로 갈 때 내가 왼쪽에 있는 거 그게 사실 되게 불편하잖아요. 인간이 어릴 때부터 사회적인 동물이라는 걸 교육을 받았고 물 위에 있는 무리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근데 타 일로 몰려갔는데 나 혼자 여기 우두커니 있는 게 불안하단 말이에요. 근데 투자는 당연히 여기로 몰려가면 여기에 100이 있어요. 그러면 100명이면 1인분당 1이잖아요. 근데 여기 100이에요. 그럼 나 혼자 100을 갖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당연한 시소 게임이라는 소리예요. 무게가 많은 곳은 시소가 당연히 주저앉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원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모든 순간 때 기회가 있다라는 거를 기회가 있는데 공포는 아주 당연한 거야. 지극하고 내가 두려움을 느끼는 것도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시고 그냥 그 순간에
공포하고 마주보고 그걸 마주보고 극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극복하냐라고 하면 암호자산은 절대 망하지 않고 이제 조만간 대중화가 시작될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제가 차트 가져온 것 중에 이제 이런 차트가 있어요. 그래서 어제 제가 그 라방에서 못 보여드렸던 거라서 아쉬워서 좀 들고 왔는데, 이걸 보면 지금 여기가 이제 극초기 이노베이터 같은 경우 여기 이제 얼리 어댑터고, 이제 여긴 대중화 좀 초기 정도 되는 거고, 그래서 늦은 대중화는 이쪽인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면 그 극초기에 이런 식으로 올라가다가 뒤로 쭉 가가지고 지금 여기.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얼리 어댑터 쪽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 그래서 이게 이렇게 쭉 올라가서 완전히 대중화가 이제부터 시작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기회가 없겠죠. 여기부터는. 그러니까 아직도 기회가 많은 순간에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이런 구간대, 이런 수많은 이런 그러니까 위기라고 하는, 소위 대중들이 느끼는 위기의 구간대가 엄청난 기회의 순간인데, 이때마다 오히려 공포를 느끼고 떨어져 나가고 잡지를 못하는 거죠. 이때 잡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꾸준히 매달 투자하다가 이때 조금 더 투자하고, 그리고 또 계속 꾸준히 투자해요. 적립으로. 그러다 이때 좀 더 하고, 사실 이때 털려나가지만 않고 손절만 안 해도 되는데, 대부분은 이 시장 자체를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믿고, 정말 잘하는 차티스트들은 정말 아주 극소수라고 생각해요. 그냥 상승장에서 가만히 있어도 그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게 되는데, 차티스트 매매를 하는 경우가, 단타 매매를 하는 경우가 상승장에서는 오히려 가만히 있는 경우가 수익률이 높은 경우가 훨씬 많잖아요. 그러면 그런 극소수의 사람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차트 매매를 하는 게, 여러분들한테 그 능력이 없다라고 하면 인정을 하고 방법을 바꿔야 되잖아요. 근데 대응을 자꾸 할 수 있다 생각하고 이럴 때 손절, 또 손절, 그리고 올라가면 다시 사고, 다시 또 떨어지면 또 대응해서 또 손절, 그러다가 올라가면 다시 사고, 그러니까 누적해서 복리로 수익률이 안 불어나는 거예요. 그걸 계속 반복을 하면서 지난 몇 년간 암호자산 시장에서 포트폴리오 리밸런싱도 하고 단타도 해보고 했는데 수익률이 별로 안 크다 하면 내가 지난 오랜 시절 투자를 했던 게 뭔가 잘못됐다라는 걸 인지를 하시고, 그 다음에 그걸 인정을 하고 방법을 바꿔야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방법을 안 바꿔요. 계속 실패하면서, 그러니까 계속 계란으로 바위치기를 하는 거죠. 계속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지는데도 계속 뛰어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모한 그 도전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상 한두 번은 할 수 있지만, 그게 진짜 계속 반복되면, 같은 실수를 두세 번 반복하면 거기서부터 뭔가 이상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생각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뭐 잘났다고 여러분들한테 이거를 이렇게 하시는 게 좋겠다 막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제 경험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좋은 코인은 그냥 예전에 사놓고 아무것도 안 했으면 사실 돈 버는 거잖아요. 저 같은 경우 이제 이때 투자를 했다라고 이야기 드렸고, 뭐 몇 년 전에 구독자분들하고 대충 뭐 이때쯤 방송을 한 것 같은데, 제가 이때부터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냥 사놓고, 만약에 비트코인만 사놓고 있었어요. 그래도 거의 5배인 거고, 이더리움을 이때 사놨다고 하면 뭐 이때 대략 30만 원 사놨다고 해도 지금 30만 원 해도 10배고, 그죠? XRP 같은 경우 그날 진짜 덜 올랐다고 해도 한 300원이라고 하면 XRP도 뭐 기타 받은 코인까지 하면 한 4배 되는 거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했으면 사실 돈을 벌 수밖에 없어요. 이 시장은 주식이나 부동산 비해서 압도적으로 많이 벌 수밖에 없는 시장인데, 근데 대부분 대응을 할 수 있다는 착각 때문에 대응을 하다가 돈을 못 벌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좀 더 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조지아주, 이제 미국 연방 국가니까 주마다 다 이제 개별 주 법이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암호화폐 채굴자 유치 목적으로 세금 우대 법안 제출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 그래서 뭐 텍사스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제 공화당 주들에서 주로 약간 이런 비트코인 쪽의 채굴이나 이런 거를 유치하려고 하는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제가 그 암호자산 시장의 제 삼국지라고 좀 부르는데, 이렇게 미국 같은 데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뭐 이런 식으로 있다고 칠게요. 여기가 이제 위나라예요. 위나라고, 여기가 촉 삼국지라고 하니까 천하 삼분지계로 해서 촉, 오나라예요. 오나라가 이제 땅 되게 크게 표기를 했는데, 위나라가 제일 국력이 세잖아요. 여기가 미국 주도의 선진국들, 미국, 뭐 영국, 그 다음에 유럽, 지금 유로존 같은 경우, 얼마 전에 영국하고 유럽하고 해가지고 XRP하고 파트너십을 각 재단들에 맺어갖고 하고 있죠. 이런 식으로 미국 주도하의 선진국이 위나라고, 총나라 같은 경우가 이제 약간 뭐 엘살바도르나
이런 식으로 칠게요. 엘살바도르 뭐 약간 이런 비트코인을 약간 자기네 주권 화폐로 채택하려고 하는 데들, 이런 데들 이제 총나라라고 하고, 오나라 같은 경우는 뭐 중국하고 이제 러시아 뭐 이런 정도로 표기를 해볼까요? 중국하고 러시아.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또 자기만의, 중국 같은 경우 BSN으로 해가지고 공식 출범을 계속해서 뭐 터키나 뭐 저기 우즈벡 이런 데 해가지고 1대1로 하는 나라들의 자기의 망을, BSN 망을 깔아갖고 달러의 시대가 종말이 될 때 새로운 암호자산 시장, 암호자산이 돈이 되는 시대, 이제 기축이 되는 시대에 됐을 때 이런 삼국지 형태로 이제 자기의 이제 위안화, 디지털 위안화 패권을 가져가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러시아 같은 경우도 지금 이렇게 암호화폐 규제를 계속해서 하려고 이제 합의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뭐 이 안에는 뭐 그 소위 말하는 금융 엘리트들도 있고 또 친러의 정부 좀 관료들도 있고, 그래서 이런 약간의 불협화음이 있는데 결국엔 뭐 그 푸틴 대통령이 알아서 잘 해결을 하겠죠. 그래서 그럴 거라고 보고, 그래서 지금 이런 미국 바이든 정권이 암호화폐 규제 정책 다음 주에 공개 예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결국에 아까 얘기한 요런 천하삼문지계처럼 미국 같은 경우 자기 자신의 이제 규제 정책 해가지고 자기 이제 주도해야 될 코인, 뭐 미국 같은 경우 당연히 리플 코인 같은 경우 뭐 스텔라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런 위주로 해가지고 BIS라든지 그 다음에 IMF라든지 이제 자기 그 미국하고 굉장히 밀접한 손 아래 있는 그런 금융 엘리트 이제 산하 기관들 통해 가지고 이런 XRP나 이런 것들 통해서 한 판을 가져가려고 하는 거고, 여기 같은 경우는 또 BSN이라든지 또 비트코인도 채택하고 뭐 해서 가져가려고 하는 거고, 여기는 정말 통제가 안 되는 비트코인 가져다가 뭔가 하려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IMF를 앞세워서 자꾸 엘살바도르한테 그 비트코인을 니네 그 국제화폐 이제 주권 화폐로 쓰면 국제사회에서 지원 못 해준다라면서 계속 압박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커져버리면 위나라 그들이 통제가 힘들어지니까. 그래서 이런 그림을 제가 보고 있고, 여러분들도 이런 관점으로 좀 생각을 하시면 앞으로 여러 뉴스들이 좀 조각이 맞지 않을까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거 이제 공개되어 있는 이제 차트를 보면 온체인 데이터인데 굉장히 뭐 정확한 차트 중에 하나예요. 이것도 B사이클 탑 인디케이터인데, 이것도 보면 2013년에도 고점 때 이런 식으로 겹치면서 있었고, 이때도 2017년에도 이렇고, 17년 12월 20일쯤이었네요. 그리고 알트 불장의 뒤에 좀 더 왔죠. 한 달 정도. 그리고 이때도 이렇게 고점에서 딱 겹쳤고. 그래서 이게 녹색선이 이렇게 쭉 내려가면서 이게 다시 올라올 거예요. 그러면 쭉 하다가 만나는 지점이 있겠죠. 그게 이제 단기간에 뭐 올해 뭐 한 3, 4월 이렇게 올 것 같진 않고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지금 여기는 이만큼 벌어져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그 정도로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건 아까 보여드린 거고, 그리고 단기적인 비트코인, 이거 이제 제가 그린 건 아니고 트위터에 있는 걸 제가 가지고 온 건데, 제가 보고 있는 뷰랑 비슷해가지고 뭐 여기서 이만큼까지 10파동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뭐 파동은 저는 이런 디테일한 건 보진 않고 그냥 대략 이런 식으로 하다가 올라갈 것 같다 라고 그냥 생각을 하고 있어요. 대략 시기도 그냥 이 정도로. 구독자분들도 지금 많이 지루하시고 힘드시고 하실 수 있는데, 결국에는 아까 처음 얘기로 돌아와서 모든 이런 순간들 있잖아요. 이런 때들이 늘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다 기회의 순간이었어요. 지금 여기도 저는 기회의 순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때도 좀 시간이 지나면 시간이 좀 많이 지나면 우리가 이런 때와 비슷하다고 느끼겠죠. 이때도 시간이 한 몇 년 지나면, 요번에 좀 가격 상승이 나오고 나면 이때도 그때 샀어야 되는데 라는 말이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자꾸 이렇게 될 거라고 걱정을 하잖아요. 이렇게 될 거라고. 그 두려움을 떨쳐내는 거는 사실상 정말 이 암호자산 시장에 대해 공부를 많이 하고, 그리고 암호자산 시장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고는 여기서 프레임에 러시아의 전쟁, 그 다음에 금리 인상 프레임에 빠져서 또 이게 될까 두려워서 팔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 반복을 하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이런 프레임을 짜면 거의 9할 이상의 대중들은 다 프레임에 빠져가지고 계속해서 죽고 사는 문제인 오징어 게임에 참여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게임에 참여하지 마시고, 기울어진 운동장이잖아요. 지금 여기서 단타를 계속하는 행동은. 그래서 기울어진 운동장에 참여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운동장에서 한 발을 떼어서 내가 지금 이 게임에 참여를 해야 될까? 아니면 그냥 시장을 지켜보고 가만히 흘러가는 대로 있으면 될까? 약간 그런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시장을 접근하시면
여러분들이 이 시장에 대해서 좀 힘들어하지 않으시고 좀 긴 호흡으로 계속해서 분할로 사면 되니까. 그리고 빠질 때마다 공포지수가 굉장히 극도의 공포 구간에 있는 구간이 한 달에서 석 달 막 이렇게 올 때 그때 그냥 꾸준히 사면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면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종종 이제 여러분들한테 인사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또 하고, 저도 제 본업도 있다 보니까 자주 막 이렇게 시간을 내서 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늘 봐주시고 또 그 좋은 글 남겨주시는 구독자분들에 대한 마음이 있어서 저도 좀 오늘 방송을 하게 됐으니까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만간에 또 시장이 또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늘 마지막으로만 한 말씀 더 드리면, 마음이 지금처럼 불안할 때가 늘 투자에 적기고, 여러분들 마음이 들뜨기 시작하면 투자 위기 신호가 오는 거다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한 번 더 머릿속과 함께 새겨두시면 여러분들 투자하시는데 좀 수익률에 더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오늘 방송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슴새벽이었습니다.